안녕하세요. 자바 언어 기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주차 수업이고요.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 실행문과 주석, 변수, 상수, 형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hello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자바 소스를 편집하고요. 자바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이클립스는 파일을 저장하면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바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고 파일에서 New에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New 프로젝트에 나오면은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Next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주시는데요. 저는 헬로 월드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헬로 월드에 그 클래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삼각형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src가 있어요. sr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new,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는 이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네임에 원하는 이름을 쓰세요. 전 hello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있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메인 함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finish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 이클립스에 입력하는 창에 hello.java가 생겼고요. 클래스는 hello, 그리고 이제 main 해서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system.out.println 해서 가로 안에 큰 따옴표 안에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요. 이 이클립스는 파일을 저장하면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지금 수정을 했으니까 수정한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은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칸에 나오는데 일단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려면 그냥 저장을 안 한 상태 실행을 하면은 저장을 하겠습니까? 라는 이제 문장이 떠요. 그래서 실행 버튼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요 버튼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뜹니다. 만약에 저장을 안 했으면은 그럼 Save and Launch라고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OK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실행이 되면서 결과가 이렇게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Hello World, 물결 표시, 느낌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의 유용한 단축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편집하시려면은요, Alt Shift A, 그리고 대문자 변화는 Ctrl Shift X, 소문자 변화는 Ctrl Shift Y, 범위 들여쓰기는 Ctrl Shift Tab, 범위 내어쓰기 Shift Tab, 범위 주석은 Ctrl Shift 슬래시, 범위 주석 해제는 Ctrl Shift 역슬래시, 그리고 메서드나 필드가 참조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Ctrl Shift G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단축키가 있는데 나머지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거는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래밍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프로그래밍인데요.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바로 이전에 만들었던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헬로가 바로 클래스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가로, 여는 가로에서 클래스를 시작을 하고 닫는 가로로 클래스의 끝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println 가로 안에 큰 따옴표 안에 헬로 월드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바로 출력할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 문장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서 문장의 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란 무엇이냐? 자바와 같은 객체지향 언어의 기본적인 빌딩 블록인데요. 필요한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전체 프로그램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먼저 이제 public이라고 써놓으면은요, 이 클래스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시작과 클래스의 끝을 알려주고요. 그 안에는 실행할 문장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클래스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소스 안에 퍼블릭 클래스가 있다면 반드시 소스 파일의 이름은 퍼블릭 클래스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스 파일 안에 퍼블릭 클래스가 2개 이상 있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클래스 안에 우리가 메소드를 써서 제 동작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데요. 이 메소드란 무엇이냐?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을 얘기하고요.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하고 처리의 결과를 돌려주는 코드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클래스 안에 정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소드가 있는데요. 메인 메소드이고요. 이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시작을 이 메인 메소드에서 합니다. 메소드 정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제 이 public이라고 적어서 이 메소드는 누구나 호출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정적 메소드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과값 반환이 없으면은 void, 만약에 뭐 인티저, 인트다 그러면은 정수다 그러면 정수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main이라는 메소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를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실행을 원하는 문장들을 적습니다. 하나의 클래스 안에는 여러 개의 메소드가 포함될 수 있고요. 하나의 메소드 안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 안에 이렇게 메소드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만듭니다. 그럼 실행문을 한번 보면은요. 실행문은 작업을 지시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고 메서드 호출 등의 코드를 우리가 실행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단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적으면서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함수를 호출하거나 그리고 변수와 변수의 그 연산을 하거나 또는 숫자와 숫자의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프린트하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자, 주석은요. 범위 주석이 있는데요. 주석의 시작과 끝을 슬래시 별표 슬래시로 표시합니다. 그 주석은 기계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줄 주석은요. 슬래시를 2번을 적습니다. 그래서 줄의 끝까지가 주석이 되고요. 한 줄짜리 주석만 가능한데 이 주석은 프로그래머를 위한 것입니다. 문서 주석이 있는데요. 슬래시 한 다음에 별표 2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끝은 별표 하나에다가 슬래시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주석에 이제 그 문서 주석에는 프로그램이나 변수에 대한 설명을 쭉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석을 사용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 이 주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 명령어들 출력하기 이렇게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문서 주석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주석은 범위 주석, 세 번째는 한 줄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변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변수란 무엇이냐? 컴퓨터의 메모리 안에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숫자, 문자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값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값을 저장하는 상자나 바구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모리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변수를 선언을 해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저장할 값의 종류, 데이터형에 따라서 메모리에 알맞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요. 이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의 데이터형과 변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메모리는 무엇이냐? 바이트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접근할 때 1바이트 단위로 접근을 하고요. 저장할 값의 형식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다릅니다. 문자라든지 정수, 실수 이런 타입들이 다 다른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의 타입과 이제 value 1이라는 변수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7이라는 값을 초기값을 넣어주면은 이 변수 value 1에 초기값 7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변수 타입은 이제 기초형과 참조형이 있는데요. 기초형은 실제 값을 저장하는 것이고요. 참조형은 실제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기초형에는 문자형 변수 char, 그래서 차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 바이트, 쇼트, 인트, 롱 등의 타입들이 있고요. 실수형 변수로는 플로트와 더블 타입이 있습니다. 논리형 변수는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데요. 불리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형에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배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초 타입이 있었는데 이 기초 타입의 범위를 보면은요, 가장 큰 그 데이터 타입은 더블이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그 다음에 롱, 그 다음에 인트, 쇼트, 캐릭터, 그 다음에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char, 이거는 느낌표, 뭐 a 같은 이런 문자 하나씩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int는 정수값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는 부동소수점수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들어있는 그런 숫자, 실수죠. 그리고 더블은 이 플로트로 표현 가능한 숫자보다 작거나 큰 부동소수점수를 더 작고 더 큰 그런 숫자들을 표현을 하려면은 더블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바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실수 타입을 더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변수를 만들 때 이제 변수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첫 문자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나 아니면은 밑줄 또는 달러의 이런 특수 문자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첫 문자 이외에는 뭐 문자라든지 밑줄이라든지 그다음에 달러 이런 특수 문자 그리고 숫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 예약어들이 있는데요. 뭐 예약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정수형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트 이런 걸 쓰는데 이런 예약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흔히들 뭐 이렇게 소문자로 뭐 작성해 놓고서는요. 나중에 대문자로 하다 보면은 그게 선언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수 이름의 길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리터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값을 정의해서 변수를 초기화하는 값을 우리가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13이라든지 5B 0B, 1101, 뭐 015 이런 것들이 다 리터럴인데요. 정수에 관한 리터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10진수 그대로 value 1은 13이란 10진수 값을 그대로 리터럴을 썼고요. 그다음에 바이트의 value 2라고 하면은 이건 2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진수 13의 1 2진수로 표현하면 110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0B라고 2진수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 1101 썼습니다. 그 쇼트 타입 해서 value 3은 이제 8진수 13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0을 적었고요. 8진수 13은 1, 5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int value 4 같은 경우에는 16진수예요. 16진수로 13은 d예요. 그래서 이렇게 ox 16진수란 표현해주고 d 값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long은요, 이제 그 뒤에 l 대문자 l을 지금 썼어요. 그래서 long 타입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터럴 이용을 해서 변수를 초기값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값을 정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에는 실수와 실수 논리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요. 실수는 이렇게 이제 소수점 이하 표현해서 이제 일반 표기법으로 표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블이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더블 밸류 1에 0.7 또는 더블 밸류 2에 7,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면 지수표기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7이죠. 그리고 플로트로 이렇게 쓸 때는요. 끝에 항상 F로 해서 플로트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트 밸류 3는 3.014 이렇게 해주시면 오류가 나고요. 뒤에다가 F를 붙여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블인 경우에는 뒤에 뭔가 붙여줄 필요 없습니다. 기본이 더블이기 때문에. 그 논리 변수는요, 이렇게 불리언이라고 앞에 써주시고요. true 또는 false 값으로 이렇게 초기 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있는데요. 이 문자는 유니코드 규격 중에서 UTF-16 규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문자에 대한 변수를 쓸 수 있는데 초기 값을 넣을 때 작은 따옴표 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씩 넣고요. 만약에 7-2-1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아스키 코드 값 65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따옴표 안에 슬래시 슬래시에서 U 하면 이거 유니코드 값으로 대입을 한다는 거고요. 큰 따옴표를 넣게 되면 오류입니다. 큰 따옴표는 문자이기 때문에 오류고요. 한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니코드로 해서 AC00은 우리 한글 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식별자를 만들 때 이제 관례가 있는데요. 변수하고 메서드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복합 단어일 때는 두 번째 단어부터 소문자로 표기하고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다 소문자로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는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는데 복합 단어일 때는 두 번째 단어부터 소문자부터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이것도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할 때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를 담는 변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주율값 3.141592라든지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활용을 하는데요. 상수 이름은 변수하고 구분하려면 모두 대문자로 씁니다. 반드시 파이널 키워드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파이널 더블 PI 해서 PI는 3.141559 또는 파이널 더블 PI는 3.141559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형을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타입을 변환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더블 타입으로 데이터 1을 이렇게 선언해줬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해서 그 결과값을 데이터 1에다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14를 했어요. 그러면 3은 정수인데요. 지금 실수인 2.14랑 곱하거든요. 그래서 3이 3.0으로 자동 형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2는 지금 3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수 3은 실수 3.0으로 자동 형 변환이 됩니다. P연산자 중 하나가 더블형이면 다른 P연산자도 더블로 형이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플로트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P연산자도 플로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롱형이 있으면은 다른 P연산자도 롱형으로 변환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P연산자는 인티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강제형 변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로를 이용해서 형 변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의 3.14를 플로트로 형 변환을 해서 3.14F로 저장을 되는데요.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형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은 인트예요. 이거를 이제 바이트로 형 변환을 해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 2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3.14가 더블 타입인데 이거를 바이트로 형 변환을 하면은 여기서 데이터가 손실이 되고 3만 데이터 3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플로트 타입의 3.14를 더블로 형 변환을 하면 데이터 손실 없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강제로 형 변환을 해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가로를 이용해서 임시로 이때만 형을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자바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프로그램 하나 우리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 실행문과 주석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상수에 대해서, 그리고 형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